이번 주제는 전세에 대해서 올 상반기는 거의 도배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전세제도 폐지될 것인가? 라는 이런 뭐 뉴스 기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유지될 수 있는지, 과연 폐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태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요즘에 뭐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해서 뭐 핫하죠. 뭐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제도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전세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분석도 한번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보호를 받는 법이 있으니까 뭐 신중함이 신중함이 떨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호법이 있으니까 법을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전세금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됐고, 또 그리고 뭐 지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 제도, 뭐 지금이야 한도가 줄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전세 보증 제도가 내가 보증받을 수 있는 제도를 대출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전세 지금 현재 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의 상태만 보고 바로 결정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주변 입지라든지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다 체크하고 하는데,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호라는 법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도가 만약 없다면, 우리가 외국처럼 월세 제도만 있다 뭐 아니면 전세 제도가 없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못 하시고 자금이 좀 아직 부족하신 분들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지보다는 좀 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보증제도에 대한 또 깐깐한 심사라든지, 최근에 전세 사기 얘기 나올 때 문제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세입자가 오늘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다음날 12시부터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오늘 내가 전세 계약을 하면 오늘 밤 12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매도를 하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 문제가 전세 사기의 핵심 문제거든요, 사실은. 뭐 신탁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가 있지만 이 사기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항력을 바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폐지보다는 보완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김 대표님 생각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폐지해야 한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들, 중서민을 대상으로 한 과한 대출, 이런 것들이 다시 집값을 또 끌어올리는 문제들 때문에 그걸 막고자 취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그걸 활용한 갭 투자로 이어지고 사기로 다가오고, 전 세계에 있는 전세대도 우리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지금 시대에 딱 오니까 사실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빵 터진 거예요. 저금리 시대에는 몰랐던 그냥 버틸 수 있는 것들이 금리 인상 딱 한번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빌라왕 사망하셨습니다.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대문제였다면 지금까지 보완한 것만으로도 됐어야 되는데 좀 많은 문제점들을 끌고 왔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발판이 되려면 외국처럼 좀 렌탈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보증금이 올라가니까 임차료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없애는 게 맞다.
왜 이런 부작용들을 한 번에 다 잠식시킬 수가 있고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가 집값 패턴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내년부터 전세제도 폐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황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 지금 만약에 그럼- 전세 제도를 폐지하면 지금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런 극단적 질문을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년에 폐지한다. 그러면은 지금 댓글 막 달려요. 황 대표가 답이다. 자, 봐보세요.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답인가? 저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김 대표님 의견에도 맞다라고 판단하는 건 한 번에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거기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호 장치를 계속 보호만 해주려니까. 그게 보호가 또 과잉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만 해주니까 안전한가 보다. 뭐 3억 내도 뭐 4억 내도 다 돌려봤는데 그렇죠. 저금리에서 저금리로 딱 들어왔다가 고금리로 탁 뛰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내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월세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뜰 것 같으세요? 한번 꼭지점 찍고 다시 떨어지면 전세 시장 안 움직일 것 같으세요? 또 움직이겠죠. 이 상태로 하면 다시 또 전세가 또 한번 움직인다고. 그러면 빌라 왕 아저씨들이 파생이 안 될까? 나는 이게 빌라에서 터졌으니까 지금 이런 거지. 아파트 하나하나 지금 고가 전세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더 문제예요. 그리고 전세 세금이 별로 없잖아요. 빵 때리면 돼. 소유자한테만 때리는 게 아니라 실제 고액 어떤 그런 한도 금액들 옛날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은 뭐 기준을 어떻게 잡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나씩 없앨 수 있는 데서부터 없애고 최종적으로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시간은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뒤에 지금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뒤에 우리 아이들 세대 정말 세대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전세 사기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빌라 왕, 빌라 신 진짜 그분들 엄청 많으시거든. 엄청 많아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봐보세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임대가 렌탈로 가면 우리 해외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거주 요건에 맞춰서 살아요. 그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없게끔.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만큼 해줄게라고 지금까지 해줬던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폐지를 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있는 임차인들이 월세 부담이 과연 전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월세가 같은 금액에 갈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는 뭐 홍콩이라든지 지금 임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건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이 월세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또 우리 임차인들한테 가는 것이 지금 아닐까. 시장에서 보면 네. 전세 사기 이후에 월세는 또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죠. 월세에 그게 더 대한 물량, 안전하다고. 그렇죠. 월세에 대한 물량도 그럼 다시 없대요. 또 월세가 상승이 하겠죠. 상승하겠죠. 지금 시장에서 월세를 구하려도 집이 없답니다. 금리도 높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낼 수도 없고 또 임차인도 수요는 많기 때문에 공급은 없어서 월세가는 또 올랐어요.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뭐 서로 이런 누군가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감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황 대표님 말대로 보호를 과잉 보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이 있어야 된다. 보호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를 해야 돼요. 책임을 전가는 줘야죠. 네. 보완을 하면 그렇죠. 시장에서 스스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렇죠. 시장이 훨씬 더 아마도 좋지 않을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그죠? 폐지 하는 게 낫겠냐 안 하는 게 낫겠냐? 폐지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차적으로. 당장 어떻게 폐지를 해요? 내년에 폐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난리 나죠. 뭐 댓글 뭐 부대 뭐 다 오시죠. 이제 큰일 나나. 활동 못 해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좋은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무 극단적 현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또 보완해 나가면 얼마나 대한민국 똑똑한 빌라왕들이 많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 분명히 생기겠죠. 넘어섰으니까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빌라왕이 뭐 빌라왕 뭐 전세 사기 이런 자들이 이제 대량의 주택을 가지고 그거에 또 어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융통되는 여러 가지 수수료를 통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사실은 전셋집 하나 냈는데 내가 빌라왕이라고 얘기 듣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투자 하나 하고 우리 자식한테 하나 줬는데 얘가 빌라왕이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런 또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 보니까 집 하나 있는데 나보고 빌라왕이니 이러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이거든요. 뭐 전세 제도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니까 보안 제도들을 만드는데 우리 왕님들은 똑똑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또 넘어서신 거예요. 전세 제도 폐지가 나오는 이유는 작금의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나오는 거거든.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빌라신 이 아저씨들 오피스텔 왕까지 막 다 튀어나오니까 이거 진짜 전세 이거 이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가장 사회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우리 홍 대표님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기간을 두고 조금 이렇게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김 대표님은 당장 그런 것들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더 낫게끔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마 뭐 저도 역시 두 분과 같이 바로 폐지될 수는 없다.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그 원인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임대차 보증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너무 쉽게 내줬거든요, 전세자 대출을.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출만 하면 되네, 재직증명서랑 계약서만 보여주면 그냥 돈을 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주택이 어떤 소유자를 통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피해자도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어떤 보완책들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프지만 분대를 매서라도 갖고 가야 되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